생명과학 1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어, 사실은 온라인 클래스 실시간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학급별로 돼 있어서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과목별 클래스를 과목별 클래스로 하면 과목이 너무 많아진다고 만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마 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온라인을 하게 된다면 또는 온라인 기간이 길어진다면 앞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업을 선생님이 녹화해서 올려준 영상을 보고 그걸로 이제 출석도 하고요. 내용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학년 3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요일 오늘 2교시 4월 14일 2교시에 수업이 1시간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2교시에 수업이 1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등교를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자습을 하고요. 시험 범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극의 전달 과정만 하면은 내용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2학년 4반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수업이 1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6교시에 이 수업이랑 같이 아마 나갈 겁니다. 진도는 같을 거예요. 진도는 같기 때문에 이 내용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습이라고 주는데 그때는 처음 우리 시험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주는 영상을 올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은 보고 싶은 친구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자습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이 길어진다면 얘기입니다. 길어지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등교를 한다면 2학년 3, 4반은 자습을 주는데 전체 내용을 정리는 한번 해줄 수 있겠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럼 또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톡방을 인우하고 호주한테 말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달부터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달을 3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했었는데 4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극이 여기가 가지돌기였고요. 여기가 축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축삭 말단이었다.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이제 배속으로 보면 됩니다. 더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축삭을 통해서 자극이 전도됩니다. 전도. 그럼 이 축삭말단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 지금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고 해서 시냅스. 그래서 이걸 그냥 시냅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안에 틈이 있다. 빈 틈이 있죠. 여기 딱 봐도 틈이 보여. 그걸 이제 시냅스 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신경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축삭돌기 말단, 축삭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는 뭐 작은 공 모양이 있어요. 요게 세포막이야. 세포 단일막으로 돼 있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의 세포막이 한 겹으로 돼 있는 이 세포막을 이제 공처럼 이렇게 공을 만든 거야. 이 안에 이 공은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정보겠죠. 자극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건 이제 통칭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뒤에 이제 신경계를 같이 배우면서 아세틸콜린과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요런 종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 내용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나오면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구나 이 정도지 뭐 이걸 쓰라고 하거나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의 지금 전달 과정만 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신경 말단에 축삭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이 됩니다.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이 지금 얘가 롤링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 막이 붙어요. 붙어서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붙어서 여기가 열리겠죠. 이 부분이 열리겠죠. 그럼 이 부분이 열리면 이제 확산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 틈에서 지금 소낭 그 소포 시냅스 소포에서 방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고농도가 된다. 이쪽이 저농도가 되겠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시냅스 후 뉴런 시냅스를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를까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자극의 전달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이 부분이 시냅스라고 했고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또는 전 뉴런, 절전 뉴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시냅스 이전 뉴런 앞에 있는 뉴런을 부르고 싶죠? 그럼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길어서 시냅스 이전 뉴런 또는 절전 뉴런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이 뒤에 거는 절후 뉴런 또는 시냅스 이후 뉴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예요. 얘가 얘는 가지돌기다. 가지돌기에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해서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막단백질을 수용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통로 역할을 해요. 이온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통로를 열게 만듭니다. 오픈시켜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는 당연히 세포 바뀌니까 나트륨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면 나트륨이 들어오게 된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죠? 탈분극이 됩니다. 탈분극이 돼서 결국 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분극이 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극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과정을 읽어보면 시냅스 이전 뉴런의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도가 되면은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날 물질이 틈으로 분비된다. 그러면 얘는 확산에 의해서 이동해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된다. 그러면 이 수용체가 이온 통로라고 했어요. 이 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게 된다. 그러면 탈분극되고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자극이 또 이제 전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이건 참고로 알아보는 거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제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흥분의 이동의 방향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흥분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전도된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뉴런을 약간 전선 같은 느낌이야. 전선. 그냥 선, 전기선, 전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위적인 자극을 가운데에 줬다면 그렇다면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극을 줬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축삭돌기 말단은 자극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고 가지돌기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달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축삭돌기 말단은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흥분이 지나온 곳으로 역행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한번 지금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흥분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보면은 우리가 이거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거죠. 해보진 않았지만 들어는 봤다. 해본 건 이제 우리 진통제 정도만 해봤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진정제라고 부르는 이 종류는 알코올, 수면제, 진통제, 그리고 아편, 마약 있죠? 이 마약의 한 종류. 얘네들은 이런 중추신경계를 억제한다. 그래서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을 굉장히 느리게 해서 뭔가 술 먹어본 사람 많죠? 그러니까 뭔가 알딸딸하죠. 그게 이제 이러한 이유고요. 진정 효과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각성제 우리 여기도 많이 먹네요. 카페인 같은 경우 많이 먹는다 시험 기간에. 먹는 이유 말초신경하고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가지고 뭔가 긴장 상태를 유지시킨다. 결국 각성 효과, 잠을 자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뭐 환각제로 이제 대마초나 마리화나 이런 거 마약류죠. 이런 마약류는 이제 감각 왜곡, 공포, 불안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뭐 마약 같은 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 그런 여기까지 해서 전도와 전달 과정이 끝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우리 자극의 전도 과정에서 막전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온 통로 또는 뭐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첫 번째는 휴지전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런 상태,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극 상태에 있을 때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했다. 이때는 나트륨 통로도 닫혀 있고 칼륨 통로도 대부분 닫혀 있다. 나트륨과 칼륨 모두 대부분 닫혀 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주 적은 양, 아주 소량의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나트륨과 나가려고 하는 이 칼륨, 얘네들을 이제 다시 조정해주는 애가 나트륨 칼륨 펌프였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다시 세포 밖으로 퍼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분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에서는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조절을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거 보면 2번은 자극을 받으면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탈분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온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쭉 이제 들어오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일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치전이를 넘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유입돼서 막전이가 갑자기 기울기가 확 올라가죠. 갑자기 확 올라가서 나트륨이 유입량이 확 많아진다. 그 이후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이제 막전이가 여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 35, 이 정도로 높아지면 이때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칼륨을 세포 밖으로 유출시키게 됩니다. 양이온을 유출시키면서 막전이는 다시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는데 칼륨 통로는 느리게 닫힌다고 했어요. 서서히 닫히면서 이 칼륨이 우리 휴지전이 이 마이너스 70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과분극이 되고 다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휴지전이를 유지를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문제도 풀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2번 지역 그리고 3번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지역에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면 1번 지역에서 지금 막전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2번, 3번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1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극을 받은 다음에 활동전이가 형성되어야 나트륨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나트륨이 2번 지역에 가서 유입된 나트륨이 2번 지역으로 확산이 돼서 거기에서 나트륨 통로를 또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2번 지역에. 이 얘기는 1번이 활동전이가 일어난 다음에 2번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하나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이제 자극을 줬을 때 그러면 이 파란색은 1번의 막전이 변한 거고요. 그리고 2번의 막전이 변하는 뭐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더 뒤로 가겠죠. 동일한 그래프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자극을 받은 이후에 1번 지역이 먼저 탈분극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번 지역에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는 2번은 탈분극하고 3번은 지금 과분극되고 있고요. 1번은 과분극되고 있고요. 2번은 탈분극되고 있고요. 3번은 뭐 거의 휴지전이다. 탈분극을 받지 않았다.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전이를 봐서 1번, 2번, 3번의 막전이 상태를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예측을 해보고 예측을 해서 이제 뭐 순서를 정한다든지 자극을 받은 순서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막전이 값을 구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자극이 여기 1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전도될 때의 자극의 전도 속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구할 수도 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 이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서 속도도 구할 수 있다. 속도를 구하면 나머지 것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순서하고 막전이 값 정도는 이 정도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속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기를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자극을 내가 줬어요. 자극을 여기 줬을 때 기억 이온 같은 경우에는 먼저 투과도가 증가했다. 막투과도라는 건 우리가 이온이 우리 나트륨이 유입되잖아요. 이 유입되는 정도가 이제 막투과도예요. 유입되는 정도가 낮았다가 갑자기 높아졌다. 먼저 이동하는 이온이 나트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기억이고요. 그 이후에 이동하는 이온이 칼륨이었어요. 그래서 칼륨이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막투과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른 그래프를 봐서도 알 수 있어야겠다.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되고요. 이 도미노는 그냥 도약전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도미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간단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민마리집 신경과 마리집 신경이 마리집 신경이 굉장히 빠르죠. 전도 속도가 빠르다. 전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런 전도의 형태를 도약전도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도약하죠. 도약하죠. 그럼 이 부분이 아마 랑비의 결절에 해당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인데 우리 뭐 문제를 어차피 풀이하면 좋으니까 문제 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 풀어왔겠. 안 풀어왔으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1번 그림은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가지돌기이다. 맞다. 가지돌기다. B에는 핵이 있다. 여기 핵이 있다. 핵이 있다. C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난다. C는 마리집이에요. 마리집.
C는 마리집이고 얘는 랑비의 결절이다. 마리집은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온의 통과가 되지 않나. 이온의 투과도가 제로다, 제로. 이온의 투과도가 아예 없다. 그래서 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뒤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랑비의 결절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트륨 통로도 있고 칼륨 통로도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다. 이유는 마리집 신경이다. 마리집 있으니까 마리집 신경이다. 맞다. 그래서 3번이고요. 2번 그림 가와나는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얘가 민마리집이겠고 얘가 마리집이겠다. 기억과 니은 각각 랑비의 결절과 마리집 중 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어디를 선택했는지. 얘 니은이 랑비의 결절이다. 얘가 마리집이고요. 가는 1번 가는 민마리집 신경이다. 맞다. 2번 나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마리집 신경은 도약전도 일어난다. 맞다. 그리고 기억 마리집은 슈반 세포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가 배운 마리집을 형성해주는 세포는 슈반 세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나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나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랑비에르 결절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나가 훨씬 빠르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는 건 틀리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분극 상태에 대해서 옳은 것은 분극이에요. 분극. 우리 휴지전이 1번 활동전이 없다. 활동전이 없다. 칼륨을 통해 칼륨이 유입된다.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유입되는 경우가 언제죠? 없죠. 아예 없다. 칼륨 통로를 칼륨은 세포 내부에 많기 때문에 칼륨은 절대 칼륨 통로를 통해 통로는 무조건 확산이야. 통로를 통해 유입될 수 없습니다. 아예. 틀렸고요. 3번 나트륨은 세포 안과 밖에 균등하게 분포한다. 틀렸죠. 나트륨은 세포 밖에 엄청 많다. 4번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띈다. 맞다. 5번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 안으로 밖으로 칼륨을 세포 안으로 능동 수송시킨다. 맞다. 우리가 ATP를 쓰면 ATP를 사용하면 그 수송 방식을 능동 수송이라고 했습니다. ATP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그림은 어떤 뉴런에서 분극 상태일 때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중 하나이며 기억을 통해 나트륨이 이동한대요. 그 기억을 통해 나트륨이 이동하니까 얘가 나트륨 통로겠다. 얘는 양방향이죠. 디귿은 지금. 그럼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겠다. 그리고 니은은 칼륨 통로가 되겠다. 지금 잘려 있어가지고요. 1번 분극 상태일 때 모든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 우리가 분극 상태일 때도 조금 샌다고 했어요. 조금 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틀립니다. 그리고요. 2번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는 칼륨의 농도보다 높다.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는 칼륨의 농도보다 높다. 맞다. 세포 밖에서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밖에서는 당연히 나트륨이 칼륨보다 많겠죠. 3번 나트륨은 기억을 통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기억이 나트륨 통로였어요. 그래서 맞다. 4번 칼륨은 니은을 통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된다. 이것도 니은이 칼륨 통로였으니까 맞고 방향도 맞다. 안에서 밖으로. 5번 나트륨이 디귿을 통해 이동될 때 에너지가 소비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니까 에너지가 소비된다. 1번이 답이 되고요. 5번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는 이제 분극 상태고요. A는 탈분극 상태고 C는 재분극으로 가고 있는 거다. A는 분극이다. 맞다. A는 역치전이, B는 휴지전이다. 맞다. B에서 탈분극 상태에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유입된다. 맞죠? C.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다. 재분극 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내부의 고농도인 칼륨이 외부로 유출된다. 맞다. 5번 A에서 세포 막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아니었죠. 조금 샌다. 그래서 5번이다. 그래서 A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 6번 그림은 어떤 신경세포의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동안에 이온의 막투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금 봤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온의 투가도, 막투가도가 증가하는 게 나트륨이었고요. B는 칼륨이었다. 옳은 것은 A는 칼륨, B는 나트륨이다. 틀렸고요. 2번 1은 탈분국 때 나트륨의 이온이 농도가 높아지겠지. 2는 재분국이다. 이렇게 니은이 맞네. 2번이 맞네요. 3번 1에서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다. 안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건 칼륨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4번 2에서 자극을 받은 지점 주변의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 2에서 지금 막투가도가 있는 상태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닫혀 있어? 틀렸고요. 3에서 세포망을 통한 얘 똑같죠. 계속 분극 상태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은 일어난다. 그래서 틀렸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정도는 잘 할 수 있겠죠. 여기 연습 문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모고 문제 있습니다. 모고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뒤에 원래. 그건 요번 시험 범위와 조금 거리가 멀 만큼 어려워서 그건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학년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 가는 어떤 신경세포의 역지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이 신경세포 한 지점 P에서의 막전이 변하다. 한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고 나는 P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통로예요, 통로.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니까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포 안이냐 밖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억 T1일 때 분극 상태이다. T1일 때 분극이죠 지금. 맞다. 니은 T2일 때 나가 일어난다. 지금 나는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맞다. T3일 때 칼륨의 농도는 A가 아니고 안에서보다 밖에서가 높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칼륨은 세포 안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밖이 더 높아질 수 없다. 그래서 안보다 밖에서 높다라는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다음 그림 가는 마리집 신경의 어떤 부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 번 준 다음에 이 신경의 세 지점 A, B, C 중 한 곳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냥 막전이 이렇대요. 나는 가의 T1일 때 T1 지점은 탈분극 될 때는 지금 탈분극 지점에서의 막의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였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A, B, C 중에 이 막전이가 어디에 막전을 나타낸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탈분극 상태 T1 시점에서의 통로 이동을 말이 왜 이래? 통로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탈분극인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A는 지금 나트륨도 이동 안 하고 칼륨도 이동 안 하니까 얘는 분극이겠네. 얘는 나트륨 들어오네. 얘가 탈분극이네. 그래서 이제 B가 맞고요. 얘는 칼륨이 나가는 얘는 재분극 상태였다. 얘는 이제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 그래서 기억 가는 B에서의 막전이 변화이다. 맞고요. 흥분의 전도는 A에서 C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금 방향을 물어봤어요. 우리 방향을 물어봤을 때 얘가 지금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얘가 탈분극이 일어났는데 얘는 분극 상태야. 우리가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가 있을 때 분극 상태인 지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극을 받기 전하고 자극을 받은 후에. 그러면 이 A는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B는 여기에 가장 이제 좋으니까 B는 여기 있다고 하자. 그리고 C가 재분극이에요. C가 재분극이야. 재분극이라 C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재분극 중이죠. C는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지금 구조적인 순서가 무조건 A, B, C 또는 C, B, A 요 순서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A가 자극을 받기 전과
후 둘 중에 하나라면, 만약에 자극을 받은 후라면 순서가 A, C, B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이렇게 읽기로 했다. 이렇게 자극을 받은 거 반대로 읽는 거예요. A, C, B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여기가 아니고 자극을 받기 전이다. 그래서 C, B, A로 자극이 전도가 됐기 때문에 자극을 받은 지점은 C 지점입니다. C 지점. 그럼 방향은 C에서 A로 간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죠? 될까요? 우리 안 되면은 시험 전에는 볼 수 있겠지. 시험 전에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디귿 나의 C에서 나트륨 농도는 세포막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다. 무조건 나트륨은 바깥쪽이 높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가는 3개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는 1에서 3은 가의 기역지점, 이 기역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다음에 A, B, C에서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냐, B냐, C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극의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자극의 전달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지금 여기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극의 전달 방향은 위에서 아래가 되겠죠. 우리 축상 말단은 줄 수밖에 없고 신경세포체에 있는 가지돌기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일방향성, 한방향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B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B에서 A로는 못 간다. 못 가기 때문에 A는 항상 자극의 자극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이 A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극을 지금 줬어요. 준 다음에 C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럼 먼저 자극을 받은 지역은 당연히 B겠다. B. 그 다음은 C겠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A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3이다. 3. 맞다. 니은 T1 시점에서 B에서 T1 시점, 요 시점에서 B에서 지금 재분국 상태네요. B.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그죠? 재분국 상태에서는 칼륨이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유출됩니다. 맞고요. 디귿 T2 시점에서 C는 분국 상태이다. C는 지금 탈분국 상태이다.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마지막 그림 가는 민마르디집 신경 A와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지점 1에서 4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P1에서 P4에서 활동전이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ms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보면은 지금 나는 이 A와 뭐요? 막전이 변화해죠. P1, P2 여기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지점을 했어. 그럼 이 지점의 막전이 변화가 지금 나 그래프처럼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받은 다음에 2ms가 지나야 탈분극이 일어난다. 활동전이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리고 3ms가 지났을 때 과분극이 된다. -80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B가 흥분의 전도 속도가 3cm/ms래요.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 30이죠. 여기 플러스 30. 플러스 30인 경우에 P4야. P4는 지금 2ms가 필요해요. 도달했을 때. 그리고 이 자극을 준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지금 6cm야. 6cm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선생님이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였어요. 그럼 이 경과된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 그렇겠죠? 왜? 기억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T1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준 건 전도 속도밖에 없고요. 3cm/ms. 그리고 B의 막전이 중에 가장 얘가 좋습니다. -75는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곳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플러스 30을 가지고 봅니다.
플러스 30까지는 내가 자극이 전도된 다음에 내 자극이 여기 도달했어. P4에 도달한 다음에 2ms가 지나야 플러스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소비한 P4 자체에서 소비한 시간이 2ms가 됩니다. P4 지역에 지역 P4가 플러스 30mV까지 막전이가 상승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2m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극을 뉴런 B에서 자극을 주고 P4까지 가는데 6cm야, 6cm. 거리가 6cm야. 근데 얘는 1ms에 3cm 이동한대요. 그럼 6cm 이동하려면 몇 ms가 필요해? 그렇죠. 2ms가 필요합니다. 이 2ms는 자극이 P4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럼 결국 T1은 이걸 두 개를 더해서 4m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A의 전도 속도도 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한 지금 이 P1은 마이너스 80이래요. 마이너스 지금 과분극 상태예요. 요때 이 과분극 상태일 때의 시간이 4ms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나 B나 똑같아. 이 막전이 똑같아요. 이 P1이 다시 여기다 쓸게요. P1이 마이너스 80mV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몇 msec? 3ms다. 3ms다. 그렇단 얘기는 내가 총 준 시간은 4msec다. 남는 시간이 1msec다. 그럼 이 1ms 동안 자극이 P1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1msec에 지금 얘는 자극에서 P1까지 2cm가 있다. 그래서 속도는 2cm/ms가 됩니다. 그럼 T1일 때 3ms일 때 P2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유입되는지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58이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58은 지금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가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구한 속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지금 2cm/ms라고 했어요. 내가 4ms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똑같아. 6cm야. 6cm인데 내가 2cm/ms야. 1초에 2cm 이동한다. 그럼 6cm 이동하려면 그렇지. 3ms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A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3ms가 필요하고요. 남은 시간은 1ms다. 그럼 1ms 때는 요 상태죠, 요 상태. 그래서 얘는 지금 탈분극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탈분극 상태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유입된다. 맞다.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지그시 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 있죠? 고3 3월 2019년 요 문제가 제일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어디서 얘기했지? 여기서 얘기했었죠. 속도 구하는 거, 그리고 순서 구하는 거. 속도 구하는 게 이제 지금은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구하는 문제를 안 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순서 구하는 거 있었죠. 여기 고2 수준에서 나왔던 순서 구하는 개념 정도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이 문제 번호를 보면 13번 문제나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념 문제예요. 내가 뭘 몰라서 못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못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순서가 안 맞고 개념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거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그 답답한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고요. 다들 결과가 잘 나와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괴선 지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집에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만약에 두 반 모두 다음 주에 월요일에 수업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뭐 딴 거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이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다시 선생님이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올려서 할게요. 우리 뭐 만약 올해 지속이 된다면 온라인 클래스에 각 반마다 다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싶어요, 사실.